잘 쉬셨나요? 잘 쉬셨나요? 오늘 100일 정도 남았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고 공부하니까 되게 우울해졌어요, 분위기가. 뭐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보고 계신 분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공부만 하세요. 공부만 아시겠죠? 공부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100일 후에 나의 1년치 농사가 결정난다는 점에서 떨어졌다고 생각해보세요. 집에 가는 길 얼마나 스스로가 비참하게 느끼는지 알아요? 스스로가 되게 비참하게 느껴져요. 아니요. 이 시험 말고 다른 시험에서 나도 있었겠지. 저도 있었어요. 저도 있었어. 많이 있었는데, 그러니까는 그 돌아갈 때 씁쓸한 마음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느낌 느끼지 말라고. 아시겠죠? 그 말입니다. 자, 58페이지 거미집을 보시죠. 거미집 이론입니다. 어느 지역의 수요와 공급함수가 각각 A 부동산 상품 시장에서는 Q는 100-2P. QD죠? QD는 얼마? 100-2P 수요네요. 두 번째 EQS는 얼마 나와요? C 플러스 P 공급이네요. 그렇죠? 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부동산 상품 시장에서는 QD는 500-2P 맞죠? A 부동산 상품 시장에 B 부동산 시장은 뭐였죠? QD는 얼마예요? 500-2P. QS는요? EQS. 감사합니다. 마이너스 20. 고맙습니다. 플러스 4P라고요? 거기 나온다고? EQS는 마이너스 20. 잠시만요. EQS는, 미안합니다. EQS는 마이너스 20 플러스 4P. 제가 왜 7월 달부터 PPT를 안 들고 오냐면, 이거 지문 계속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풀리는 문제가 여기서 보면 안 풀려요. 무슨 말인지 알죠, 지금? 여기에서 제가 띄워주고 친절하게 자간 다 맞춰가지고 1번부터 잘 보이면 풀어요. 근데 빽빽한 지문에 빽빽하게 들어있으면 지문이 안 보이기 시작한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문으로 얘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A 부동산 시장은 QD는 100-2P, EQS는 10 플러스 P. B 부동산 시장은 QD는 500-2P, EQS는 마이너스 20 플러스 4입니다. 됐죠? 자, 수요입니다. 공급입니다. 요거 두 개 탄력성 기울기로 가는 거죠. 뭘로 풀까요? 기울기로 풀까요? 뭘 풀어 똑같은데. 맞죠? 자, 기울기 풉시다. 수요의 기울기. P 변수 얼마? 기울기 풉시다. 미안. 기울기 풉시다. P 변수 얼마? 1. P 변수 얼마? 2. 공급입니다. P 변수 얼마? 2. P 변수 얼마? 1. 어디가 큽니까? 이쪽이 크죠. 맞죠? 이건 0.5고, 이건 2니까. 공기 수렴량이 되겠죠. 됐죠? 공기 뭐? 수렴량이 되겠죠. 됐죠? 자, 이번 거 뭘로 풀까요? 아무거나 풀까요? 미안해요. 말 걸어서 미안해요. P로 풀게요, 사실성으로. 1분의 2죠? 2분의 4네요? 똑같네요? 무슨요? 순환형. 됐죠? 다음 몇 번? 1번. 이었습니다. 기울기로 풀든 절대값으로 풀든 상관없다라는 거. 아시겠죠? 기큐 탄 P였습니다. 1번 문제 보시오. 거미집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공급의 가격달성이 수요의 가격달성보다 크면 수요입니다. 공탄 발산량이죠. 2번입니다.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은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지만 공급량은 일정한 생산기간이 경과한 후 변한다고 가정한다. 오케이. 다음 몇 번? 2번입니다. 3번입니다.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공급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보다 작으면 공기 나죠. 공기. 어디가 크다?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크죠? 공기 무슨 형? 수렴형. 4번입니다. 수요 공급의 동시적 관계로 가정하여 틀렸죠. 균형의 변화를 뭐다? 동태적으로 분석하는 겁니다. 다 틀렸습니다. 수요는 즉각 반응, 공급은 시차를 두고 반응. 동시적 관계 될 수가 없습니다. 시차 고려하시고요. 균형의 변화를 뭐라고? 동태적으로 분석한 모양이다. 아시겠죠? 동태적. 움직인다는 소리예요. 균형을, 수렴을 찾아간다. 수렴형. 밖으로 뻗어나가는 불안형이다. 발산형이라는 소리입니다. 4번은 다 틀리지. 공급자는
현재와 미래 가격을 동시에 고려한다. 틀렸습니다. 뭐다? 현재 가격만 고려합니다. 미래 가격 X. 현재 가격을 고려하여 미래 공급을 결정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가격만 고려. 미래 가격을 예측. 미래 가격은 고려하지 않는다. 지금 보시면 공급자는 현재와 미래의 가격을 동시에 고려한다 나와 있죠. 미래의 가격은 고려하지 못한다고. 이거 고려했는데 돈 못 벌는 누가 있어요? 미래가 고려되네,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가격을 보고 미래 가격을 예측하는 거지. 그러니까 거미집 이론에서는 현재 가격만 고려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미집 모양은 사실은 생산 기간이 길거나 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잘 적용이 되겠죠. 그거는 맨날 배추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맞죠? 배추 가격이 폭등과 폭락을 거듭한다. 뭘로 설명할 수 있다? 거미집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1번이다. 몇 번? 2번이었습니다. 2번입니다. 요거 쉽죠? A시장은 어디가 커요? 공기가 크네요. 공기수. B시장은 두 개가 같네요. 무슨형? 순환형. C시장은요? 수용성의 기울기가 크네요. 수기, 발. 수렴형, 순환형, 발산형이 됩니다. 마이너스 있고 없고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숫자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2번이다. 몇 번? 4번이었습니다. 3번입니다. 공급의 가격 달성의 절대값이 수요의 가격 달성의 절대값보다 작으면 어디가 크다? 수요의 가격 달성이 크다. 오른쪽으로 꺾어주세요. 됐죠? 수탄, 수렴형. 공급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보다 작으면 어디가 크다?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크다. 수기, 발산형. 참고로 이건 기출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 되는데 왜 자꾸 어렵게 공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미집 이론에 대해서 파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이거 팔 필요 없거든. 굳이? 학자를 파세요, 학자를 차라리, 학자를. 학자 매번 나오니까. 얘는 나왔다, 안 나왔다 하거든. 경기 변동하고 원래 거미집 이론이 한 해에 걸쳐서 번갈아 나왔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동시에 나온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4번 넘어오시죠. 수렴형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부동으로 채워라. 수탄, 수. 왼쪽이 커야 되겠네요. 공기, 수. 오른쪽이 커야 되겠네요. 됐죠? 얘는 수렴형을 위주로 외우셔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물에 물 탄 듯 수탄수, 공기와 물, 공기수. 됐죠? 4번 답은 1번이었습니다. 수탄수, 공기수를 알고 있으면 4번 문제는 5초 안에 풀립니다. 참고로. 됐죠? 자, 시장론 넘어오시죠. 자, 시장론입니다. 자, 넘어오시죠. 자, 이쪽으로 가보세요. 자, 시장론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뉩니다.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뉩니다. 우리는 후반부에 학자가 훨씬 더 문제가 비중 있게 나오는 편이고요. 전반부에서는 가볍게 배우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 자,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불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불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많은 시장이에요? 적은 시장이에요? 적은 시장. 소수의 판매자와 소수의 구매자. 왜? 고가성 때문에. 같은 상품 있어요? 없어요? 없다. 상품의 이질성. 시장의 진입과 탈퇴가 쉬워요? 곤란해요? 곤란하다. 역시나 고가성 때문에. 됐죠? 완전한 정보, 불완전한 정보. 불완전한 정보. 맞죠? 넌 알고 나는 모른다. 됐죠? 우리는 불완전 경쟁 시장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셔야 되고요. 완전 경쟁 시장은 이상적인 시장이에요. 다수의 공급자와 다수의 수요자. 상품의 동질성. 시장 진입과 탈퇴가 자유롭고요. 완전한 정보, 모든 정보가 거기 주체자에게 똑같이 다 골고루 배분되어 있어서 초과율 없는 시장. 됐죠? 완전 경쟁 시장. 완전 경쟁 시장은 반드시 할당 효율적 시장입니까? 네. 왜? 정보가 골고루 다 배분되어 있으니까. 맞죠? 할당 효율적 시장은 다 완전 경쟁 시장입니까? 아니요. 불완전 경쟁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가 있다. 언제요? 정보의 가치와 정보의 비용이 같다면 불완전 경쟁 시장이어도 뭐가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까지 됐죠? 완전 경쟁, 불완전 경쟁이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기능은 그냥 보시면 됩니다. 뭐 자원 배분, 교환의 효과, 소득 배분 이런 것도 있는데 특성은 우리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 기억나죠? 자연적 특성 몇 가지? 5가지. 인문적 특성 몇 가지? 4가지인데 2가지만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 5가지 뭐가 있었죠? 부동성, 국지성 나오겠죠? 두 번째는
증성. 물리적 공급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됐죠? 생산비 법칙 써요, 안 써요? 안 씁니다. 됐죠? 세 번째는 영속성. 재생산이론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소유이익과 사용이익을 분리하고 임대차 시장의 발달 근거가 되고 직접 환원법, 수익 환원법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왜요? 영원히 존재하니까. 됐죠? 네 번째는 개별성. 일문일가의 법칙이 적용이 배제가 되고, 맞죠? 각각의 부동산마다 다 다르다. 맞죠? 개별되는 거죠. 그러다 3B 나와야 되겠죠. 시장의 비조직성, 거래의 비공개성, 상품의 비표준화. 됐죠? 3B 떠오르면 개별성이다. 마지막 인접성은 외부 효과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인문적 특성은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용도의 다양성.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부동산의 경제적 용도 공급은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병합 분할의 가능성은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합니다. 됐죠? 합필하거나 분필하는 거 아시겠죠? 기능과 특성이었습니다. 특성 잘 봐주시고요. 혈조 시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약성 혈조 시장은 무슨 분석? 술적 분석. 술이 먹었다, 약 같다. 초과이윤은 언제 얻을 수 있어요? 현재와 미래를 분석한다면 초과 얻을 수 있고, 정상이윤은 다 존재합니까? 오케이. 약성 혈조 시장은 기술적 분석으로서 과거 정보가 정보의 가치에 반영되어 있고 현재 정보와 미래 정보를 얻는다면 초과 얻을 수 있습니다. 중강성 혈조 시장 무슨 분석? 기본적 분석. 무슨 정보와 무슨 정보가 가치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과거 정보와 현재 정보가 시장 가치에 반영되어 있고 어떤 정보를 얻으면 미래 정보를 얻으면 초과 얻을 수가 있겠죠. 미래 정보 혹은 미공개 정보다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준강성 혈조 시장은 기본적 분석을 하는 거고 과거 정보와 현재 정보가 시장 가치에 반영되어 있어서 미래 정보를 분석한다면 초과 얻을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정상이윤은 모든 시장에서 다 존재합니다. 강성혈조 시장입니다. 강성혈조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에 가장 부합하는 시장으로서 모든 정보가 다 가치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 분석이 불필요하죠. 초과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정상이윤 있다 없다? 있다. 아시겠죠? 약성, 중강성, 강성, 혈적 시장이었습니다. 떠오르시면 됩니다. 자, 할당혈조 시장 아까 방금 했죠? 할당 혈적 시장이라는 것은 자원이 모두에게 다 골고루 배분되어 있는 시장을 말한다. 완전 경쟁 시장은 반드시 할당 혈적이지만 할당 혈적 시장이라고 해서 완전 경쟁 시장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불완전 경쟁 시장이어도 무엇과 무엇이 정보의 비용과 무엇이 정보의 가치가 같다면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도 뭐가 될 수 있다? 할당 혈적 될 수가 있다. 보세요, 여러분들.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이게 존재하지 않는다니까. 왜? 모두가 다 알고 있으니까. 불완전 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 정보를 알기 위해서 돈 드는 거지. 맞죠? 근데 우리는 봐봐. 돈 드는 건 아는데 그게 얼마짜리인지는 알아야 몰라요. 모르잖아. 그러니까 뭐 계산하는 거예요? 정보의 현재 가치 계산하는 거지. 됐죠, 지금? 그러니까는 이게 머릿속에서 알고리즘을 따라와야 돼. 차근차근. 따라오고 있죠? 자, 정보의 현재 가치 5개 정보입니다. 어떻게 겁니까? 큰 돈에서 작은 돈 빼고 안 될 확률 곱하고 1 플러스 요구 수익률의 기간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됐죠? 토지의 현재 가치 어떻게 구했습니까? 큰 돈에서 될 확률 곱하고 작은 돈에서 안 될 확률 곱해서 두 개 더한 뒤에 1 플러스 요구 수익률의 기간으로 나눴죠. 토지 현재 가치는 큰 돈에서 될 가능성, 작은 돈에서 안 될 가능성 각각 곱해서 더해서 1 플러스 R로 나누고 정보의 현재 가치는 큰 돈에서 작은 돈 빼고 안 될 확률 곱하고 1 플러스 요구 수익률의 기간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이제 풀어보니까 계산 문제 더 편하죠? 이거 주구장창 다 외우시겠어요? 이거 푸시겠어요? 이거 풀어야지 당연히. 됐죠? 이것만. 자, 주거 분리는 두 가지 나누는 거죠?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나뉘는 겁니다. 고소득층 주거지역에서 계량 비용이 더 든다면 뭐보다? 가치 상승보다 돈 많이 든다는 소리예요. 고쳐요, 안 고쳐요? 안 고친다. 무슨 여가? 하향효과. 하향효과. 가치 상승보다 투자 계량 비용이 더 많이 들 때. 됐죠? 요거 떨어지시면 됩니다. 자,
저소층 주거지역은 맞죠? 가치 상승분이 클 때 재개발, 재투자 수준을 통해서 뭐가 상향효과가 된다. 뭐가 가치 상승분이 더 클 때 뭐보다 계량 형보다 요거 두 가지 아시겠죠? 투자를 할 거니까 무슨 효과? 상향효과가 이루어진다. 두 가지 아시겠죠? 주거 분리현상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 주거지역 됐죠?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 여러분 세종시 살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아니요 다정동 도시 전체에서도 생기고 인근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똑같습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보면 뭐다? 서울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서울시에서 어디? 뭐 강남에서 어디? 뭐 영동대교 오른쪽 왼쪽 맞죠? 양재천 위쪽 왼쪽 아래쪽 또 아닙니다. 아파트별로 나눠요. 특히나 층수별로 또 나눠요. 정말 많이 쪼개집니다. 그래서 뭐다? 전체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어디? 인근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가지 주거분리 현상이었습니다. 주택 여가까지 둘 다 드렸습니다. 이 내용 안고 저와 함께 장론 보러 가시죠. 문제 나오기 쉽습니다. 학자가 짜증나서 그렇지 앞부분은 풀만 합니다. 그죠? 자, 넘어오세요. 자, 62페이지입니다. 대표 유형입니다.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1번 부동산 시장은 정보의 비대칭성 동그라미 뒤에 뭐다? 왜곡 현상 체크. 이런 문제가 오히려 이제 더 귀찮게 느껴져야 돼요. 사실은. 2번 문제입니다. 불안전하더라도 체크 할당 효적일 수 있다. 옆에서 써야 되겠죠? 정보의 가치와 정보의 비용이 같다면 불안전 경쟁 시장에서도 할당 효적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2번 옆에다가 정보의 가치와 정보의 비용이 같다면 불안전 경쟁 시장도 할당 효적 시장이 될 수 있다라는 거. 3번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규모, 유형, 품질 등에 따라 세분화되고 지역별로 구분되는 특성이 있다. 맞죠? 층수별로도 구분이 되고 반객수로도 구분이 되고 다 됩니다. 4번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매수인의 제한 가격과 매도인의 요구 가격 사이에서 가격이 만들어진다. 오케이. 5번입니다. 단기보다 장기의 탄력성이 크므로 이건 맞아요. 그렇죠? 장기는 탄력적. 근데 단기적으로 수급 조절이 뭐다? 곤란하다, 어렵다, 불리하다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는 이게 앞뒤 말도 안 맞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됐죠? 단기에는 비탄력, 장기에는 탄력. 됐죠? 공급이 단기에는 뭐만 되는 거예요? 재고만 되는 거고 장기에는 뭐도 되고 재고도 되고 신규 주택 공급도 되고. 됐죠? 대표님 다음 몇 번? 5번이었습니다. 60번 1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떤 특정한 지역에 국한되는 시장의 지역성이 존재한다. 맞죠? 뭐 때문에? 부동성 때문에. 옆에 부동성 쓰세요. 2번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 나왔죠? 가격의 왜곡 현상. 아까 위에 1번 질문 있었죠? 3번 개별성 동그라미 상품의 비표준화. 여기 그렇게 보여야 된다고. 상품의 비표준화. 두 개 더 있었죠? 거래의 비공개성, 시장의 비조직화. 이렇게 나와도 되겠네요. 시장의 조직화를 어렵게 할 뿐더러 이렇게 나와도 돼요? 네, 맞죠? 이렇게 나와도 되겠네. 거래의 비공개성으로 인하여 가격 왜곡 현상이 심해진다. 이것도 맞아요? 네, 세 개 다 맞는 질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거래 비용의 증가는 수요자와 공급자 시장 진출입에 제약을 줄 수 있어서 불안전 경제 시장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오케이, 맞죠? 비싸지니까 아무나 못 들어온다. 맞죠? 소수의 판매자, 소수의 구매자. 됐죠? 고가성 때문에 그죠? 다음 몇 번? 5번이었습니다. 할당 효적 시장입니다. 맞죠? 정보가 모두에게 다 골고루 배분되어 있죠? 왜곡 현상이 있다 없다? 없다. 왜곡 현상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정보가 모두에게 다 골고루 배분되어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도 알고 나도 안다. 됐죠?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극단적으로 가시면 돼요. 할당 효적 시장 국장도 알고 나도 알아. 야 거기에 도로또링 나도 알아. 돈 못 벌어 못 벌어 못 번다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너만 안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나도 알아. 할당 효적 시장이잖아. 됐죠? 국장도 알고 나도 안다. 왜곡 현상 생기지 않는다. 2번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부동산 고가 체크, 참여의 영향 체크. 또 물어보네. 개별성 체크, 표준화가 어렵다, 불리하다, 곤란하다, 상품의 비표준화. 2번이 몇 번? 2번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문제 똑같다는 거 지금 보여요 지금? 그게 보이면 합격해요.
이 문제와 이 문제가 똑같구나. 이 질문과 이 질문이 똑같은 거 물어보는구나. 이게 감이 계속 오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 문제가 다 똑같아 보여요. 아, 글씨 말고 내용이 똑같다는 느껴져야 된다고. 내용이 글씨가 똑같아요. 까만 건 글씨, 하얀 건 종이다, 이런 거 아니잖아. 됐죠? 다음 몇 번? 2번이었습니다. 3번입니다. 공급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밑에 뭐다? 왜곡 현상이 발생 가능성이 높다. 오케이. 언제? 단기적으로. 장기는 일치합니다. 4번. 완전한 동질적인 아파트라도 아파트가 입지한 시장 지역이 달라지면 서로 다른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 똑같은 레미안이라도 강남 한복판에 있는지 저기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 위에 있는지 가격이 다를 수 있다. 5번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수요자와 공급자의 진출이 어렵기 때문에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된다. 오케이, 맞습니다. 2번 다음 몇 번? 2번. 예, 맞습니다. 3번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특성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일반 시장과 달리 조직성을 갖고 지역을 확대한 특성이 있다. 땡! 틀렸죠. 왜? 부동성 때문에 지역이 국한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쿠팡은 시키면 어디든 다 오죠. 상품이니까. 부동산 시키면 와요? 안 오잖아. 그 뜻입니다. 일반 상품은 지역성 확대가 쉽지만 부동산은 지역에 국한된다. 국지성, 부동성입니다. 개별성에서 물리적 대체 가능 불가능? 불가능. 매매의 장기성으로 인하여 유동성과 황금성이 낮은 편이다. 맞죠? 옆에다가 부동산 투자의 위험 중에서 무슨 위험? 유동성 위험. 됐죠? 유동성 위험. 시장 가치의 하락 가능성. 됐죠? 4번입니다. 거래정보의 대칭성으로 인해서 거래정보의 비대칭이죠. 정보 수집도 어렵고 은밀성이 심화되죠. 거래 정보의 비대칭성. 맞죠? 정보의 비공개성. 거래 가격의 비공개성. 이겁니다. 됐죠? 비대칭성, 정보 수집이 어렵고 은밀성이 강화된다. 다 바꿔줘야 됩니다. 여러분 부동산 가격 알려면 알기 쉬워요,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가격 제대로 안 알려줘요. 그리고 이게 내가 맞게 사는 건지 아닌지도 잘 몰라요. 됐죠?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5번입니다. 토지의 인문적 특성인 지리의 위치의 고정성에 인하여 개별화된다. 다 틀렸죠. 자연적 특성인 지리의 위치의 고정성이 인하여 뭐가 된다? 국지화된다. 자연적 특성인 부동성으로 인하여 뭐다? 국지화된다. 다 틀렸습니다. 됐죠? 3번 몇 번? 3번이었습니다. 4번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1번 부동산 시장은 거래의 비공개성으로 인하여 불합리한 가격이 형성되므로 이는 비가역성 아니고 무슨 성? 개별성과 관련성이 깊다라는 겁니다. 됐죠? 반대로 가기 어렵다. 비가역성 역으로 가기 어렵다. 한번 개발하면 원래대로 돌리기가 어렵다. 역으로 가기가 어렵다. 비가역성. 네, 개별성 때문에 개별성. 거래의 비공개성으로 불합리한 가격이 형성되며 이는 마다 개별성과 관련성이 깊다. 틀린 것은 1번이었습니다. 2번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요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단기 체크 가격 형성 왜곡 체크 끝. 3번 질문 매도인의 제한가격과 매수인의 제한가격 접점에서 가격이 만들어진다. 오케이. 4번입니다. 외부효과에 의해서 시장 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 외부효과는 정외부효과도 되고 부외부효과도 시장 실패 요인이 됩니다. 시장 실패 요인 4가지 뭐였죠? 왜? 불공정. 좋습니다. 첫 번째 뭐다? 외부효과. 두 번째는 불안전 경쟁시장. 여기 나오잖아. 됐죠? 세 번째는 공공재. 공공재는 왜 시장이 실패해요? 공공재 왜 시장 실패해요? 적게 만들어지니까. 장책 말고 적게 만들어지니까. 과소 생산 되니까 시장 실패. 왜요? 비경합성, 비배제성으로 인해서 무임시차 문제가 생긴다. 과소 생산 되기 때문에 시장 실패다. 됐죠? 마지막으로 정보의 비대칭성. 됐죠? 난 알고 너는 모른다. 됐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지역적, 사회적, 행정적 변화에 따라서 영향을 받으며 수요와 공급도 그 지역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 맞는 질문이에요. 4번이 몇 번? 1번이었습니다. 5번은 무엇이죠? 부동산 시장의 특성 및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요 5번 잠깐 볼게요. 부동산 시장 공매 있어 없어요? 공매? 없다.
공매가 왜 남아? 이게 주식시장이 최근에 공매가 재개되면서 3년 전인가? 잠깐 마pan 질문이야. 공매 없다. 부동산시장 공매 없다. 금융 전공하신 분이신가? 이런 거 왜 내셨나 싶었어. 공매 없다. 공매 말 나오면 안 된다. 1번 볼게요. 부동산 이용은 비가역적 특성 때문에 일반 제약에 비해서 그 의사결정 지원분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오케이. 비대시성의 가격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경제주체의 지대 지불 능력에 따라서 토지 이용 유형을 결정한다. 돈 많이 내면 그 토지 이용 받는다. 권리 교환, 가격 결정, 경쟁적 이용에 따른 공간 배분의 역할을 수행한다. 좋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지문 한번 읽어볼 가치가 있는 지문. 5번은 기출문제에 나왔던 지문들이었습니다. 됐죠? 5번이 몇 번? 5번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좀 생뚱맞은 질문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뭐다? 내가 아는 거 보고 답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그걸 줍니다. 그러니까는 처음 보는 질문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답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처음 보는 질문은 옳은 질문을 갈 수 없다고. 혹은 만약에 틀린 것을 고르라면 옳은 질문을 갈 수 없다고. 왜? 처음 보는 질문. 아시겠죠? 그러니까 출제위원들이 약간 좀 뭐라 그럴까 근거 없이 낸 경우가 잘 없어요. 그래서 이 질문이 옳은 질문인데 처음 보는 거면은 저기 구석탱이 어디에서 끌고 와서 낸 질문이에요. 대부분 다 맞는 질문이라고. 아시겠죠? 혹시 처음 본다면 좀 리스크가 있는 발언이긴 하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늘 처음 보는데요? 저는 매번 새로운데요?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한 질문이 아니라 완전 생뚱맞은 질문이 딱 나왔다. 그러면 그 질문이 약간 오래 가서 좀 높아요. 아시겠죠? 물론 공부가 안 되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왜? 매일매일 새롭다. 1일신 또 5일신 하니까. 아시겠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5번이 몇 번? 5번이었습니다. 자, 64페이지 주택시장 분석 대표 유형 문제 넘어오시죠. 여가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나왔습니다. 고소층 주거지역에서 주택의 개량 비용이 개량 후 주택 가격의 상승보다 크다면 일어났죠. 개량 비용이 크네요. 고쳐요, 안 고쳐요? 안 고친다. 무슨 여가? 하향 여가. 투자하지 않으니까 무슨 여가? 하향 여가. 저소득층 가구의 침입과 천위 현상으로 인해서 주거 입지의 변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 야기될 수 있다. 오케이, 맞습니다. 저급주택이 재개발되어서 고소도 바뀌었습니다. 무슨 여가? 상향 여가. 4번 주택의 하향 여가 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하면 저가주택의 공급량이 증가한다. 요거 3번, 4번 지문 둘 다 하나 발표해주세요. 3번, 4번 지문 둘 다 하나 발표해주세요. 4번 지문은 주택의 하향 여가 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하면 저급주택의 공급량이 증가한다 나와있죠. 이거 저급주택 공급량 왜 증가하는 거예요? 낙후된 일부의 고가 주택이 저급주택 시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됐죠. 그 그림 기억나시죠? 제가 이렇게 부서진 아파트 끌고 왔잖아요. 그렇죠? 가격이 올라가지고. 그거 기억나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5번입니다. 여가 과정에서 주거 분리를 주도하는 것은 누구예요? 고소득층 가구로서. 좋은 거는 추구하고 나쁜 거는 피한다라는 겁니다. 대표형사 몇 번? 1번이었습니다. 하향 여가입니다. 64페이지 1번 문제입니다. 주거 분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나왔습니다. 저소득층은 다른 요인이 동의할 경우 정의 외부 효과를 누리고자 고소득층 주거지역에 가까이 됐죠. 이거 갈게요. 자, 1번 다시 풀게요. 자, 64페이지입니다. 1번 문제입니다. 주거 분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저소득층은 다른 요인이 동일할 경우 정의 외부 효과를 누리고자 고소득층 주거지역에 가까이 거주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맞는 질문입니까? 네. 할 증대여 거래되겠죠. 맞죠? 2번입니다.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 주거지가 인접한 경우 경계지역 부근의 저소득층 주택은 할 증대여 거래되고 고소득층 주택보다 할 인대여 거래된다. 요거 분리현상 모양 기억나시죠? 3번 고소득과 저소득이 서로 분리되는 것을 의미한다. 오케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주거지가 인접한 경우에는 침입과 천현상이 발생한다. 답 몇 번? 5번. 전체적으로 발생하고 근린 지역에서 발생한다. 인근 지역으로 나옵니다. 아시겠죠?
인근 지역, 근린 지역 둘 다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게 인근 지역, 근린 지역 똑같은 말이거든요. 됐죠? 둘 다 나올 수도 헷갈리면 안 돼요. 그게 뒤집어 놓은 거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그런 분 있어요. 그럼 이거 린근 지역 아닌가 물어볼 수 있어요. 린근 지역. 이분은 저기 거기 북쪽으로 올라가셔야 돼요. 아시죠? 내래 보조 린근 지역에 삽니다. 이런 느낌인 거지. 아시죠? 린근 지역에 사지는 안 삽니다. 이런 느낌인 거지. 아시죠? 인근 지역 아시겠죠? 저랑 친구예요. 저랑 나이가 큰 차이가 안 나요. 보고 있나? 살 좀 빼. 살 좀 빼. 건강을 잘 지켜야지. 아시겠죠? 혹시 제가 그 다음 주에 안 보이면은 저 아오지에 가 있는지 알고 계세요? 잘못했습니다. 아시겠죠? 파이팅. 파이팅. 자, 이번 다음 몇 번? 5번 이었습니다. 린근 지역 아니고 린근 지역에서 발생합니다. 2번입니다. 주택의 여가정과 주거 분리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주택 여가정은 주택의 질적 변화와 가구의 이동 간의 관계를 설명해준다. 맞습니까? 네. 상위 계층에서 하위 계층으로 사용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하향 여가라고 한다. 공가의 발생은 빈집이죠. 빈집. 주거 이동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야 이사 오지 관련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4번입니다. 주택의 여가정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주택시장이라면 긍정적으로 작동하면 사회 전체의 주거의 질이 개선이 될 수가 있다. 4번 질문 한번 발표해주세요. 요거 그냥 생뚱맞게 나왔을 때 잘 안 읽힌다고 하시더라고. 여가정이 원활하면 주거의 질이 개선이 된다. 아시겠죠? 경기가 잘 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하향 저급주택은 새로 수선할 거고 맞죠? 그 뜻이니까. 5번입니다. 저급주택이 수선되거나 재개발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상향여가라고 한다. 2번이 다음 몇 번? 3번이었습니다. 3번 먼저 넘어오시죠. 주거분리와 여가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개인은 주어진 소득이라는 제약 조건 하에서 최대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주택 서비스를 소비한다. 좋습니다. 2번입니다. 고소득층 주거지역으로 저소득층이 들어오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하향 여가현상이라고 한다. 나빠지는 거니까 그죠? 3번 민간 주택시장에서 저가주택이 발생하는 것은 요거 체크할게요. 자원의 할당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다. 체크. 이게 시험 문제에서 옛날에 저가주택이 발생한 이유는 시장 실패이다라고 나왔습니다. 맞아 아니에요? 아닙니다. 시장 실패는 왜? 불공정. 4개밖에 없는 겁니다. 주택의 자원의 할당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고 있다. 됐죠? 저가주택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저가주택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4번입니다. 주거분리는 도심의 집가 상승으로 인해서 도심의 직장과 주거지가 서로 분리되는 현상이다. 이거 어디 틀렸어요? 이거 어디 틀렸어요? 이거 맞는 지문 아니에요? 이거 지문 하나만 체크해주세요. 좀 문제 좀 이상하더라고. 하나만 체크해주세요. 이거 다 4번으로 되어있죠 지문에. 됐죠? 요거 하나 체크해주세요. 요거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체크 한번 해주세요. 주거분리는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되는. 저도 체크해서 해뒀는데 좀 이상해가지고 말씀 좀 드린 겁니다. 5번 읽어볼게요. 주택은 일반 상품보다 내구 연한이 긴 편이어서 재구매 수요가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는 편이다. 그것도 맞습니다. 3번에 요거 한번 발표해주세요. 제가 4번 지문 한번 볼게요. 나중에. 저도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됐죠? 자, 부동산 시장과 정보의 효율성 넘어올게요. 대표 요인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자, 1번 효율적 시장은 어떤 정보를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하는 것에 따라서 구분될 수 있다. 효율적 시장의 3가지 약성, 중강성, 강성이었죠.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현재 가치에 대한 과거의 역사 자료를 분석하여 정상 이윤을 초과하는 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맞죠? 약성 효율적 시장 체크, 과거의 역사적 자료 체크, 정상 이윤을 초과하는 이윤 체크 획득할 수 없다. 4가지 포인트입니다. 약성 효율적 시장, 과거의 자료를 분석, 정상 이윤을 초과하는 이윤. 이게 초과 이윤이죠. 초과 얻을 수 없다.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3번입니다.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의 추세적 정보뿐 아니라 현재 새로 공표되는 정보가 지체 없이 시장 가치에 반영되므로 공식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를 기초로 요거 체크. 공식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를 기초로 여기까지가 과거 정보와 현재 정보가 반영되어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무슨 분석? 기본적 분석. 초과 넣을 수 있다 없다? 초과 넣을 수 없다라고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는 효율적 시장에서 말장난이 좀 심합니다. 요즘에.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초과이윤은 안 나와요. 정상 이윤 이상 정상 이윤을 초과한 이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초과 이윤 아시겠죠?
다음 몇 번? 3번이었습니다. 강성혈주시장은 옆에다가 완전 경쟁시장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5번입니다. 강성혈주시장은 공표된 정보는 물론이고 이게 과거 정보, 현재 정보죠. 공표되지 않은 정보마다 미공개 정보, 미래 정보까지도 시장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초과 얻을 수 없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65번까지 풀었고요. 66번 문제입니다. 효율적 시장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1번 약성 혈적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초과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셔야 되겠죠. 왜? 기술적 분석은 과거 정보를 분석하는 것이고 과거 정보는 가치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초과 얻을 수 없다 하셔야 됩니다. 2번입니다. 약성 혈적 시장에서 현재 가치에 대한 과거 정보를 분석하면 초과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중강성 혈적 시장은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초과 얻을 수 없다. 기본적 분석이 무슨 정보와 무슨 정보 보는 겁니까? 과거 정보와 현재 정보. 강성 혈적 시장은 공표된 것이건 그렇지 않은 것이건 어떤 정보도 이미 가치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 분석을 통해서 초과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강성 혈적 시장이 나오면 뒤에 무조건마다 초과율 없다. 이게 답입니다. 아시죠? 구분할 필요도 있다 없다? 없다. 무조건 초과율 없다라는 거. 됐죠? 5번입니다. 현실의 부동산 시장을 준강성 혈적 시장이라고 가정한다면 공표된 정보를 통해서 초과 얻을 수 없다. 됐죠? 남들이 모르는 정보라면 초과 얻을 수 있다. 됐죠? 거기까지 1번 몇 번? 5번이었습니다. 2번입니다. 부동산 시장과 효율적 시장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1번 효율적 시장은 본질적으로 제품의 동질성과 상호 간의 대체성이 있는 시장이다. 효율적 시장마다 대체성이 있다. 여기까지만 체크.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기술적 분석으로는 초과 얻을 수 없다. 왜? 과거 정보를 분석하는 거니까. 됐죠? 3번 강성 효율적 시장은 누구든 어떠한 정보를 초과 얻을 수 없다. 강성 효율적 시장 뒤에 없다. 체크. 됐죠? 초과는 없다. 4번 실거래가 신고제는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정책이다. 자, 잠깐만.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부동산 정책에서 이용 규제예요? 직접 개입이에요? 간접 개입이? 무슨 개입? 간접 개입이잖아. 조, 금, 행.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는 뭐다? 행정 지원에 해당한다. 됐죠? 이거 체크 하나 해주세요. 5번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여러가지 불안전한 요소가 많으므로 할당 효율적이 될 수가 없다. 틀렸죠? 맞죠? 불안전한 요소가 많더라도 할당 효율적이 될 수가 있다. 됐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됐죠? 되는 경우는 언제? 정보의 비용과 정보의 가치가 같다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2번 다음 몇 번? 5번이었습니다. 3번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이라는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할당 효율적 시장이란 그 시장이 곧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의미다. 맞아? 틀려요? 틀렸죠? 불완전 경쟁 시장도 된다. 됐죠? 자, 이제 보세요. 자, 할당 효율적 시장은 케이스가 두 개예요. 완전 경쟁 시장은 무조건 가능해요. 완전 경쟁 시장은 반드시 할당 효율적 시장입니다. 근데 불완전 경쟁 시장도 되는 경우가 있겠죠? 계속했죠? 무엇과 무엇이 같다면 정보의 가치와 정보의 비용이 같다면 됐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제 하면 되겠지. 친구가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해. 친구가 야, 좋은 정보가 있어. 돈 되는 정보가 있어. 나 이거 정보를 알기 위해서 얼마 썼다? 1,000만 원 썼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럼 우리 물어봐야 되겠지. 야, 개발됐을 때 땅값이 얼마야? 개발 안 됐을 때 땅값이 얼마야? 될 확률이 얼마야? 요구 수익이 얼마 요구하는데 기간이 얼마야? 계산해 주면 되겠지. 됐죠? 그리고 계산했더니 1,000만 원 썼다라고 하는 거죠. 계산해 주는 거야. 큰 돈에서 작은 돈 빼고 안 되는 걸 곱하고 1 플러스 요구 수익 R로 나눠줬다. 계산했다. 1,000만 원 나왔다. 얘기하시면 되겠죠. 또는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 부합한 부동산 시장에서 불완전 경쟁 시장임에도 할당 효율적 시장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했구나. 고맙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우리 뭐만 사주고 5,000원 커피값만 사주고 맞죠? 우리 얼마 비용 5,000원만 내고 우리 얼마짜리? 1,000만원짜리 얻어놓은 거지. 초과연 얼마? 999만 5천 원 얻는 거지. 됐죠? 이해되죠 지금?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들리고 웃기면 안 한다는 뜻이야. 여러분 옛날에도 해줬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근데 뭔지 몰라. 사람들 왜 웃는 거지? 막 이렇게 되는 거지. 제가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할당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어도 되고
불안정 경쟁 시장도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답은 1번이었습니다. 2번입니다. 중강성 혈족 시장은 어떤 새로운 정보가 공표된 즉시 시장 가치에 반영이 되는 시장이다. 맞습니까? 네, 맞죠. 현재 정보가 시장 가치에 반영이 되니까 초과 유닛도 없다? 없다. 3번 강성 혈족 시장은 공표된 것이건 공표되지 않은 것이건 어떠한 정보도 이미 시장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다. 초과 유닛도 없다? 없다. 어떠한 정보를 분석하여도 초과 넣을 수 없다. 4번 약성 혈족 시장은 현재의 시장 가치가 과거의 추세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시장이다. 과거 정보가 시장 가치에 반영이 되어 있는 시장이다 라는 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됐죠? 부동산 시장이 강성 혈족 시장일 때 초과에 넣는 것은 가능 불가능? 불가능하다. 됐죠? 3번 다음 몇 번? 1번 이었습니다. 됐죠? 4번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효율적이라는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효율적 시장이라고 인해서 효율적이라는 의미는 배분의 효율성을 의미한다고 틀렸습니다. 요거 한번 봐주세요. 요거 1번 지문 한번 별표 하나 남겨주세요. 요거 제가 나중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거 좀 지문 좀 애매해가지고 1번 지문 하나 별표 하나 남겨주세요. 원래 이게 정보의 배분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요거 좀 지문 좀 애매해서 하나만 별표해주세요. 답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4번에 2번입니다. 현실의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가 발생하는 것은 정보가 불안정하기 때문이 아니라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이쪽 보세요. 이거 1번이면 좀 이상해가지고. 자, 이쪽 오세요. 투기가 발생하는 이유. 뭐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까?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됐죠? 투기나 초과이익이라고 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는데 정보 비용이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왜 발생합니까? 시장이 완전 불완전 불완전하기 때문에. 두 가지 정리해주세요. 모르셨다면 바로 나옵니다. 지금 문제. 기출주문이에요. 투기나 초과이익이 발생하는 이유마다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고, 정보 비용이 발생하는 이유는 시장이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거 했었는데 기억 안 나시나요? 비읍 정보 비용이 발생하는 이유는 시장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투기나 초과이익이 발생하는 이유는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됐죠? 정보 비용 나오면 불안정, 투기나 초과이익 보이면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됐죠? 잘 보세요. 자, 좀 이해해 봅시다. 자,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는 소리는 누군 알고 누군 모르는 소리죠. 아는 사람 뭐 하겠어요? 투기하겠지. 이걸 통해서 뭐 얻은 거예요? 초과이익 없겠지. 모르는 사람 뭐 하는 거예요? 정보 비용을 들여서 이 불안전한 시장에서 살아남으려고 노력하겠지. 됐죠?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는 소리는 정보가 누군 알고 누군 모른다. 쉽게 말합니다. 정보의 불완전성, 정보의 비대칭성 다 똑같은 말이니까. 되셨죠? 답은 2번이었습니다. 3번입니다. 어떠한 형태의 효율적 시장이 부동산 시장에 존재하는가는 나라마다 다 비슷하며 효율성의 정도도 거의 같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다 다르다. 제가 옛날에 그 베트남 가본 적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부동산 거래를 해본 적 있어요.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사적 이야기. 좀 더 피자 먹어서 얘기해 줄게요. 땅을 사봤지. 거기는 공산국가라서 땅을 임대해요. 50년 임대.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3년이 이제 된 땅을 이제 인수받았는데 47년 남았더라고. 임대 기간이. 그래서 싹 다 다릅니다. 싹 다 달라. 참고로 지금 베트남 가서 부동산 사업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참고로 나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더 피자 먹어서 재밌게. 4번입니다. 현실의 부동산 시장이 중강성 혈족 시장이라면 어떠한 정보를 분석해도 초과 넣을 수 없다. 아니죠. 미래 정보를 분석한다면 초과 넣을 수 있다. 미공개 정보를 분석한다면 초과 넣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불안정 경쟁 시장은 불안정 요소가 많기 때문에 할당 요청이 될 수 없다. 틀렸죠. 할당 요청이 될 수가 있죠. 맞죠? 4번 답은 2번이었습니다. 1번 집은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5번입니다. 1년 후 신역사가 들어선다는 정보가 있다. 개발 정보의 현재 가치를
구하여라 라고 나왔습니다. 자, 눈을 한번 풀어볼까요? 8억 8천이죠. 작은 돈 얼마? 6억 6천이죠. 2억 2천이네요. 됐죠? 대가능성 얼마? 40%. 안 대가능성 얼마? 60%. 2억 2천만원 곱하기 몇 퍼센트? 미안해요. 이제는 막 숫자 하나 썼는데 알아 뭐. 안 대가능성 몇 퍼센트? 40%. 나누기 얼마? 1.1에 몇 승이에요? 1승. 됐나요? 이거 설마 8천만 원이에요? 8,800이잖아, 이거. 맞죠? 나누기 얼마? 1.1. 됐죠? 이렇게 풀면 화냅니다,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세요. 이렇게 보면 화내요. 모르는 사람들은. 자, 이쪽으로 오세요. 정보의 현재 가치. 아시는 분 이렇게 풀어야 돼. 아시겠죠? 됐죠? 큰 돈 얼마? 8억 8천만 원. 작은 돈 얼마? 6억 6천만 원. 괄호 하시고, 이 괄호 안 했다가 또 혼났습니다, 옛날에. 곱하기. 안 되는 게 몇 프로? 40%. 괄호 안 했다가 혼나고, 교수님 이것부터 곱해야 되는 거 아닌가? 틀린 거 아닌가? 미안합니다. 나누기, 요것은 얼마예요? 1 플러스 0.1에 기간 몇 년? 1년 하시면 되겠죠. 요거 2억 2천이죠? 곱하기 40%가 얼마? 8,800만 원. 맞죠? 요거 얼마? 8,800만 원. 나누기 얼마? 1.1에 1승 하시면 되겠죠. 얼마 나온다? 8천만 원 나옵니다. 자부심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정보의 현재 가치 제가 가장 쉽게 풉니다. 진짜 자부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감각입니다. 큰 돈에서 작은 돈 빼고 안대확률 곱하고 1 플러스 R에 N승으로 작년에 나왔잖아. 올해 안 나와. 올해 나올 가능성이 좀 낮아. 미안해요. 너 내가 출제위원 아니잖아. 내 출제위원 쉽게 내고 싶죠, 나도. 정보 현재 가치 문제 40문 딱 다 냅니다. 저는 아시겠죠? 몇 분 컷, 10분 컷. 아시겠죠? 큰 돈에서 작은 돈 빼고 안 될 확률. 너 출제위원 아니잖아. 작년에 나왔어요. 작년에 웃긴 게 계산 문제 쉬운 파트가 다 나왔어요.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 기억나요? 1 플러스 R에 1 플러스 루트 작은 상권분의 큰 상권분 전체 거리. 그게 나왔다고. 그럼 올해는 퍼프의 확률 모형이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겠죠. 근데 아직 몰라. 작년에 계산 문제가 되게 쉬웠거든요. 9문제가 다 쉬웠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걸 섞을 텐데 계산 문제가 좀 어려워질 수 있다. 작년보다는.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이론 문제가 좀 쉬워져야 되는데 이론 문제가 이제는 쉬워질 기색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근데 사실은 작년에 합격률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만큼까지 나오지는 않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작년에 수강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안 한 거예요. 엄밀하게. 올해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하시면 쉽게 나올 겁니다. 쉽게 나오는 게 아니죠. 쉽게 느껴질 겁니다. 아시겠죠? 작년에 사실 좀 합격률을 보고 저도 좀 놀랐어요. 이 정도 문제인데 20%가 안 나왔다고 약간 충격이었어요. 근데 그만 공부를 안 했나 봐요.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100일 남았어. 아무것도 하지 마. 공부만 해. 추석에 어디 가지 마. 아시겠죠? 공부하고자. 그냥 자지 마. 전적 개념. 기억나시죠? 이렇게 주면 됩니다. 요거 정보의 현재 가치였습니다. 됐죠? 여러분 만약에 이걸 가지고 토지의 현재 가치 구합니다. 토지 현재 가치.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불러주세요. 이제 알잖아. 토지 현재 가치. 8억 8천 곱하기 몇 퍼센트? 60%. 됐죠? 됐을 때의 가격 더하기 작은 돈 얼마? 6억 6천만 원 곱하기 몇 퍼센트? 40%. 안 될 확률. 맞죠? 나누기 얼마? 똑같이 이거는 1 플러스 0.1에 1승. 혹시나 정보의 현재 가치가 또 나온다면 두 개 다 물어보고 가겠습니다. 작년에 하나 물어봐서 쉬웠기 때문에 올해 만약에 정보의 현재 가치가 꽂혔어. 또 물어보고 싶은데 문제가 쉬워. 그렇다면 두 개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정보의 현재 가치, 토지의 현재 가치. 이건 괜찮아요? 이건 풀 수 있겠어요? 오케이. 아시겠죠? 말씀드린 거예요. 최근에 한 문제를 가지고 두 번 계산하게 만드는 문제들이 좀 나와요. 왜? 착오로해서 공간 맞춰서가 다시 구했다. 이런 문제들. 풀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주 문제에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5번이 몇 번? 1번. 이었습니다. 또 고민할 필요 없네요. 복합 쇼핑몰이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정보가 있다. 다음과 같이 주어진 환경에서 합리적 투자자가 최대한 지불할 수 있는 정보의 현재 가치를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요건 2년 나오네요. 2년. 좀 짜증나네요. 그죠?
됐죠? 자, 큰 돈 얼마 나왔어요? 6억 5,500만 원. 빼기 작은 돈 얼마예요? 2억 2,300만 원. 바로 하시고 곱하기 몇 퍼센트? 안대상이 얼마예요? 50%. 나누기 요구수익률 얼마예요? 요구수익률 얼마? 20% 더하기 0.2의 몇 승? 2승.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6억 5,500만원 빼기 2억 2,300만원 4억 3,200만원 나오네요. 맞죠? 곱하기 몇 퍼센트? 50%. 2억 1,600만원 나오네요. 나누기 얼마? 1.2. 1억 8천. 한 번 나오면 되죠? 1억 나누기 1.2. 얼마 나온다? 1억 5천만원 나온다. 1억 5천만원.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계산기를 안 가져가잖아요. 여러분 이런 문제 못 풉니다. 이거 나눌 수 있겠어요? 머리로 지금? 맞죠? 안 되겠죠? 계산기 갖고 가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발 여러분들 뭐 시험장에 갔더니 계산기 두드리는 거 안 들렸다 이런 얘기 듣지 마요. 아시겠죠? 이런 얘기 필요 없어. 하향 평균 되지 말라고. 아시겠죠? 계산기 두드려서 푸시고요. 문제 꼼꼼하게 푸세요. 아시겠죠? 참 다 그 얘기예요. 뭐 계산기 안 풀어서요? 뭐 푼 사람 없어요? 웃기지 마. 됐죠? 계산기 완전히 푸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문제 나오면 완전 개꿀이잖아 우리는. 남들이 못 풀 때 우린 풀어가지고 합격하는 거지. 제가 늘 얘기하죠. 아름다운 점수. 학교론 80점. 민법 45점. 법 없이 할 사람들이지 않았죠? 민법 45점. 민혁쌤 보고 있나? 민법 45점. 학교론 책임지기 괜찮아. 아시겠죠? 학교론 80점. 민법 45점. 얼마나 아름다워요. 맞죠? 그래서 저한테 교수님 학교론 때문에 합격했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됐죠? 법 없이 할 사람, 착한 사람들이잖아. 아시겠죠? 맞죠? 그리고 맨날 이렇게 그냥. 맞죠? 맨날 이렇게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6번 문제 답은 몇 번? 5번 이었습니다. 67페이지까지 풀어드렸고요. 다음 주에는 학자 시작할 겁니다. 아시겠죠? 학자부터 어디까지? 정책론 끝까지 문제 풀어오세요. 아시겠죠? 정책 끝까지 아시겠죠? 정책까지. 그거 풀어야 제가 마지막 주에 모의고사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빨리 끝낼 거거든. 제가 모의고사 만들고 있거든요. 지금 기대해 주세요. 수업 시간에는 하는 자체 모의고사. 여러분들을 그냥 보낼 리가 제가 없겠죠. 이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아시겠죠? 8주차에 이거 7주 만에 끝내고 더 빨리 끝낼 수 있어요. 제가 빠르면 6주, 늦으면 7주 보고 있는데 우리 마지막 시간에 모의고사 볼 겁니다. 마음 문제. 제가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한 땀 한 땀 장인의 땀을 거쳐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때도 어렵게 아주 그냥 정신이 번쩍 들게 문제 내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67페이지까지 6번까지 풀어드렸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학자와 정책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